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탄소 중립을 위한 서포터즈 탄탄대로팀의 주세림입니다. 저희 팀은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8월 달에 제가 흥미롭게 본 환경과 생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비포 더 플러드는 2016년 작품으로 유명 할리우드 배우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감독인 피셔 스티븐스가 함께 3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하면서 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된 계기에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한 몫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유명한 그가 이렇게 환경 이슈에 대해 깊은 관심과 심각성을 알리고자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2014년에 UN 평화사절단으로 임명되었어요. 당시 UN 사무총장님은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이었는데요. 두 분은 공식 석상에서도 만나 악수를 하는 모습이 다큐멘터리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님은 다큐멘터리에서 디카프리오에게 당신의 리더십을 믿으며 전 세계의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퍼뜨려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시작은 디카프리오의 어릴 적 본 그림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독립만화 배급자였기에 디카프리오는 다양한 그림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디카프리오는 항상 그의 침대 머리맡에 있었던 그림인 히에로니미스 보슈의 쾌락의 정원에 대해 종종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그 이야기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림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이브가 보이며 훼손되지 않은 낙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넘쳐나는 사람들이 방탕과 무절제에 빠진 모습을 보이며 마지막 그림은 뒤틀리고 썩고 불타버린 광경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아름다운 낙원이 결국 파괴돼 버렸네요. 예상이 가시겠지만 이 그림이 시사하는 바가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집니다. 비포 더 플러드에서는 기후변화가 이미 인간과 자연에 어떤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는데요. 디카프리오는 미국, 중국, 인도, 그리고 연안의 국가들을 방문하여 각각의 국가들이 마주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것은 기후변화를 둘러싼 각국들의 현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공해 유발 국가가 되었고 이로 인해 기후변화는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엄청난 산업화와 도시화를 일궈냈고 지금도 확장 중이죠. 또한 중국은 세계 공장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북경 주변과 산둥 반도의 석탄 소비량은 미국 전체의 석탄 소비량과 동일하기도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는 공해의 질 때문에 학교가 휴교되고 유독성 수치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미국은 국내 공해 지도를 만들고 시간대별로 배출량을 대중에 공개하도록 만들었으며 세계 최대의 풍력 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할 수 있다면 다른 나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중국은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지만 에너지 전환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네요. 인구가 급증하는 만큼 중국을 비롯한 신흥 경제국들이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을지가 주요 관건입니다. 인도는 세계 3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지만 전력 부족난과 잦은 정전의 허덕입니다. 인도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 발전과 가난 구제입니다. 인도의 입장은 기후변화를 마음에 두고 있지만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인도 국민 3억 명이 전기 공급을 못 받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 전체의 인구와 동일하죠. 그들은 소똥으로 불을 피우고 이것이 유일한 조리용 에너지라고 합니다. 석탄은 저렴하며 인도는 저렴한 석탄을 사용하는 것이 빠른 해결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디카프리오는 또한 키리바티와 팔라우 등의 연안의 국가들도 방문합니다. 연안의 선국가들은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타격을 그대로 받고 있었는데요. 해수가 범람하여 주거지가 파괴되고 식수로 사용되는 민물에까지 범람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민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였습니다. 또한 풍부한 어류가 서식하던 연안 해양 생태계가 망가져 주민들의 생활터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이렇듯 연안의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가장 적은 영향을 주면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위험에 처한 낙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듯 기후변화를 둘러싼 현실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정치적 요소와 기후변화와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요. 기업과 정치인의 로비 활동으로 인해서 결국 기후변화를 위한 정책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화석연료 회사의 로비를 통해 지원을 받은 정치인들은 기후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환경위원회의 의장이었던 제임스 이노프까지도 말이죠. 그는 지구온난화를 부정하는 유명한 미국의 국회의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인간이 기후를 변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거만한 것이며 기후변화는 미국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합니다. 디카프리오가 세계 여행을 하면서 느낀 감정과 생각들을 들려주는데요. 미국은 오랫동안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었으며 모두 화석연료의 혜택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몇십억 명의 사람들은 빛과 열을 원하며 미국이 지난 100년간 누렸던 생활 방식을 꿈꾸기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책임을 가지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한 장면이 저에게도 와닿았습니다. 저 또한 평소에 화석연료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 결과는 대부분 개발도상국과 같은 국가들의 사람들이 그 피해를 더욱 직격탄으로 맞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끄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디카프리오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 오바마 전 대통령, 프란치스코 교황, 그리고 그 외에도 우주인과 과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공통적인 방안은 바로 탄소 배출세를 부과하는 것인데요. 당시가 2016년이었으니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여 찾아보았습니다. 이번 연도에 유럽연합은 탄소 국경세를 통과하였다고 하네요. 지금은 유럽연합에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들도 얼른 보편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큐멘터리는 시작할 때 등장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침대에 걸려 있었던 그림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쾌락의 정원의 바깥 그림에는 지구 창조 3일차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지구는 투명한 유리에 둘러싸여져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낙원을 우리가 더욱 가꾸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기후변화의 현실에 대해서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치적 요소가 기후변화의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치인과 대통령을 바꾸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이며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그것은 금방 가능할 것이라는 구절이 와닿았습니다. 이에 개개인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한 회사인 ESG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의 물건을 살 수 있으며 종종 소고기 대신 닭고기를 먹을 수 있죠. 또한 일회용품도 마음만 먹으면 줄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후변화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비포 더 플러드, 환경과 생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흥미롭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 비포 더 플러드의 리뷰였으며 저희 탄탄대로는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